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케이블과 영상 신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장치, 이거를 컨버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라이브 영상 신호를 컴퓨터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파일 형태나 아니면 컴퓨터의 그 신호 형태로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가 캡처 장치, 인코더, 레코더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단 방송 제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버터는 HDMI와 SDI를 서로 변환시켜주는 HDMI to SDI 혹은 SDI to HDMI 컨버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들도 있고요. 이렇게 케이블의 종류가 달라서 컨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입력과 출력의 해상도가 달라야 하는 경우에도 컨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은 4K 영상인데 출력은 HD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4K to HD의 다운 컨버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반대로 원본은 HD인데 출력은 4K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HD to 4K 업 컨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컨버터의 종류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의 해상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쓰이는 비디오의 해상도는 1280에 720, 1920에 1080, 3840에 2160 이 세 가지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과거에 쓰셨던 SD 방식의 720에 480이니 이런 식의 포맷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세 가지의 포맷을 놓고 본다면 3840의 2160 사이즈가 가장 크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면 다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4K를 다 쓰면 좋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입력되는 해상도를 4K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자막기도 4K를 사용해야 되고 스위처도 4K를 사용을 해야 되고 레코더, 편집기 모두 다 4K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아직도 지상파 방송국조차 4K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4K 영상을 라이브로 제작하는 과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1920의 1080 해상도와 1280의 720p 두 가지의 해상도가 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영상과 인터레이스 영상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인터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레이스와 프로그레시브의 차이점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60i라고 하는 거는 30p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사과가 30개 있다라는 거하고 사과 반쪽이 60개 있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p 영상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장기강 강좌도 30p 기준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30p 영상을 주류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도 좋아지고요, 컴퓨터 사양도 좋아지고요, 디스플레이의 영역들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60프레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30프레임 영상을 보면 좀 끊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60프레임으로 제작하는 영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1920, 1080의 60p 영상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재로서는 주류로 가고 있는 차세대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버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버터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종류의 변환들은 일단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변환된다라는 말이 모든 것들이 잘 변환된다 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컨버팅은 어떤 종류의 신호건 변환은 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완전한 화질로 서로 변환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서로 궁합이 맞는 컨버팅도 있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컨버팅도 있는 거예요. 컨버터를 사용하면 어떤 영상이든 변화는 가능해요. 하지만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프레임이 빠질 수도 있고요. 오디오가 밀릴 수도 있고 색감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컨버터들을 주렁주렁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컨버터 쓰면 영상 못 쓰게 돼 라고까지 결론이 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컨버팅을 하는 종류에 대한 거, 비디오 포맷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 신호를 변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컨버터는 HDMI와 SDI를 서로 교환하는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HDMI하고 SDI는 서로 영상을 변환했을 때 화질 저하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그런 컨버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발 당부를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SDI하고 HDMI를 상호 변환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SDI의 부분이 더 길어야 돼요. 이쪽에 SDI 장치가 있고 이쪽에 HDMI 입력을 받는 TV가 있다고 쳐보세요. 거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HDMI로 연결이 안 되니까 컨버터를 쓰겠죠. 이럴 경우에 SDI로 연결되는 부분이 길어야 할까요? HDMI로 연결되는 부분이 길어야 할까요? 당연히 SDI로 연결되는 부분이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HDMI 영역을 길게 끌어가서 HDMI 케이블을 막 15m, 20m 짜리를 쓰고 SDI 케이블을 20-30cm 짜리를 써가지고 변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SDI를 제대로 된 굵은 놈으로 해서 20m 정도 연결을 하고 SDI to HDMI 컨버터를 단 다음에 HDMI 케이블 역시 굵은 것으로 해서 꼬이지 않도록 TV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케이블 타이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정석입니다. 반드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컨버터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사용하시는 컨버터가 오디오 컨버터가 됩니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디오 컨버터를 사용하게 돼요.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로 바꾸거나 아니면 디지털 오디오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경우가 SDI 비디오에 아날로그 오디오를 합쳐서 SDI 하나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 오디오 컨버터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류의 컨버터를 오디오 임베더, 디임베더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SDI 오디오 임베더 아니면 SDI 오디오 디임베더 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컨버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작하시는 영상이 오디오 노이즈에 큰 영향이 없는 거라면 입력을 3.5 오디오 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스트리밍 컨텐츠나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컨버터가 입력과 출력이 캐논 잭, 즉 XLR 입력이나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하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하는 것들이 당연히 노이즈 특성이 더 좋습니다.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이 밖에도 DVI나 디스플레이 포트를 SDI로 바꿔주는 스케일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ROI라는 기능을 가진 컨버터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키로 내지 수십 킬로의 거리를 전송할 수 있는 광 컨버터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IP로 비디오를 바꿔주는 IP 컨버터라던가 아니면 색 보정 컨버터, 여러 가지 종류의 컨버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드니까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비디오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들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서 아날로그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컴포지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2021년이에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화질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후진 화질을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날로그를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컨버터를 써야 되는가 우리의 숙제로 남게 됩니다. 똑같은 HDMI 신호를 SDI로 바꿔주는 컨버터라고 해도 6만원짜리서부터 60만원짜리까지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문제는 화질과 안정성입니다. 똑같은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해도 화질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안정성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나사에서 운영하는 우주정거장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일반용 캠코더를 사용해서 고화질로 지구를 촬영하는 일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HDEV라고 해요. 여기에 4대의 캠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대의 캠코더에서 나오는 신호를 하나로 통합해서 고화질을 얻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HDMI 신호를 SDI로 바꾸는 컨버터가 사용이 돼요. 자,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해봅시다. 로켓 발사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백억 이상이 들어갔겠죠. 여러분이 책임자라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60만원짜리 컨버터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나사 돈도 아까운 돈이지 하면서 무조건 싼 거 6만원짜리 컨버터를 쓰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사는 AJA의 HA5라는 컨버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5년간의 워런티를 보장하는 제품이고요. 화질과 안정성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 삼아서 내가 SDI 장비가 어쩌다 생겼는데 이걸 TV에 좀 연결해보고 싶다, 그러면 싸구려 컨버터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버리고 다시 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무에서 쓰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컨버터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장비를 만들고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싸구려 컨버터 한두 개 때문에 전체의 프로젝트가 다운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싸구려 컨버터는 좀 피하셔라 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천장이나 벽체에다가 아예 컨버터를 매립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저가형 컨버터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견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벽 다 뜯어내거나 아니면 천장 다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컨버터는 제발 좋은 것들을 쓰셔라 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AJA사의 다양한 컨버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컨버터라는 것은 원래 한번 장착을 해 놓으면 스튜디오가 문 닫을 때까지,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컨버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야, 화면 안 나왔다, 저 컨버터 전원 한번 뺐다 껴봐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진짜 꽝인 거죠. 최악인 경우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컨버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디오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